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좋아 보이셔요, 정말요. 아이고,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거 아세요? 대표님 웃을 때 참 멋있어요. 이뻐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웃어야지. 아, 맞아요. 아마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대표님의 이게 인상이 웃을 때, 어, 순진해 보이면서도 뭐라 그럴까, 상대방을 이렇게 좀 네. 풀리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뭔가가 딱 웃지 않고 이렇게 정자세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또 움찔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음, 네, 무서워요, 또 그럴 때는. 그거는 지금 귀여운 표정이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여기 PCM이나 대표님하고 이렇게 한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시스템 밖에서 조금 보려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실행도 많이 해보고 있고, 뭔가는 하는데, 항상 제안의 거절이 지금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 안전지대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속성이 예전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뭐,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이 막 따로 놀 때도 있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제가 끌어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거는 이렇게, 1대1 코칭 수업을 받고, 근데 요즘 그리고 일대일 뭐, 코칭 수업을 안 받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1대1 코칭 그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거, 일대일 코칭하고 이거는 다른가요? 피디님 생각에는 같은 것 같아요? 피디님 저는 생각해봐요. 제가, 그러면 우리 일대일 코칭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두 녹취록을 제가 그럼 사람들한테 다 공유해 볼까요? 1대1 코칭을 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피디님 맞는데, 괜찮다면 나는 좋지. 홍보도 되고. 근데 아주 그게 어, 프라이빗하고 그 모든 그 맞춤형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거를 그게 같다고 생각하면 저 아, 공유할게요. 제가 같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은요, 그게 네. 아니고, 제가 1대1 코칭 그 받을 때는 정말 그 미흡했잖아요. 이제 진짜 그러면 지금 유치원생이 1대1 코칭 받으면 미흡하지 않을 것 같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고 하니까 대표님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덜 떨리거든요. 떨리는 거는 똑같지만 근데 1대1을 이렇게 할 때는 뭔가가 긴장이 몇 배가 돼요. 그 말로 제가 네. 파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미흡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대표님께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은 지금 14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칭 수업이 정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한 번씩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지 뭔가가 계획된 대로 안 된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되면 뭔가 이렇게 왔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좀 느끼면은 약간 내 안에 막 이렇게 변동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대표님 혹시 이런 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그리고 대표님은 이렇게 저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도 몇 번의 실험을 하면서 바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거절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향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고민하고는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행히 대표님은 그 시스템을 밖에서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서 여기까지 성공해서 왔지만은, 그래도 흔들릴 때는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흔들릴 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배우고 싶어요. 흔들릴 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코칭을 이게 흐름을 타서 그런지 작두를 탄다고 할까? 코칭은
뒤로 갈수록 쉬우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한테 내가 성장이 혹시 다른 사람 코칭해 주느라 내 스스로가 멈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은 코칭할 때는 작두를 타죠. 그게 뭐냐면 코칭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내는 게 어떤 사람들이 10번 하면 한두 번은 하이라이트 퍼포먼스 내고 나머지는 평균이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번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부동산 살 때도 전환율이 있고 뭐 주식도 그렇고 모두 다 물건도 안 좋은 물건이 있지만 최고의 좋은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 예전에 그 무대 위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말을 하도 너무 잘하고 아나운서를 하는데 어떻게 저게 말을 저렇게 잘 할 수가 있지? 나도 사회도 보고 아나운서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 돌잔치라든가 한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네네네네네, 사회를 사회자. 보고 MC를 보고 하시는 분. 네네네네네, 네. 그게 다 탤런트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좀 와닿지 않는 게 나는 어디 가서 막 이런 사회를 볼 수는 있지만 저 정도로 네.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예전에도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영어든 한국어든 중국어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람 같아 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코칭할 때 이미 그 위치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작두를 또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도 작두 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근데 네네네. 오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최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말로도 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무 오래 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위대함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반복이 아닌데, 그쵸. 다 다르게, 할 다른데 때마다 다르던데요. 다른데 다른데 제가 매번 다르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데 속성이 같다 보니까 최고를 음, 끌어내는 그 어떤 저는 뭔가 원고가 다를 수는 있지만 속성은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음, 의도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줘가지고 이 사람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경제적 1번으로 먼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거 하려면 경제만 두드려 패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게 너무 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또 얻어 걸리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코칭한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도 네,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 난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누군가 사회를 보면 사회를 돈 벌어먹는다고 하면 그게 직업이고 이런 직업들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직업이 있는데 난 내 전문성에 그 이런 전문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난 들어도 못 봤고 지금도 이 전문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난 주변에 유튜버에도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나름 네, 저가 이제 최고의 코치, 이제 나름 최고의 세일즈맨이자 또 최고의 투자자이자 최고의 이제 비즈니스맨 그랜 카돈 같은 사람한테서 직접 거기에 대한 머티리얼을 배우고 또 최대한 한국 버전으로 최대한 여기서 그 현장 경험하고 이게 계속 안 되는 거. 왜냐면 그랜 카돈 거라도 다 안 되거든요. 그게 왜 다 안 되냐면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 수강생들을 이끌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식보다는 그냥 하나의 전문성이에요. 의사가 예를 들면 여자의 가슴 수술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성형과 의사가. 근데 남자가 여자의 가슴 수술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상상하면은 어, 반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예쁜 여자가 오면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네. 사고도 있잖아요. 실제로 마취를 해놔가지고 뭐 음, 여자를 음, 강간해 놓고 막 음. 그런 어떤 사례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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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의사들은 실제로 그런 의사 나쁜 개새끼 같은 의사도 있지만 진짜 너무 흔하게 그냥 맨날 찍고 붙이고 찍고 붙이고 찍고 붙이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돼버리다 보니까 저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음,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브로큰 됐고 어떤 부분이 파괴됐는지 어떤 시스템, 아, 예, 시스템적으로 보니까 더 이상 사람 인간관계 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아, 부분에서 이 사람 나한테 페이를 했으면 내가 엔지니어처럼 이 사람 뜨들을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음, 어느 정도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자꾸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겠죠. 예, 관계십이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특히 우리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면 멀미해요. 컴퓨터를 막 찾고 어디서 잘못됐지 내 컴퓨터가 프린터가 안 나오면 막 프린트 뭐 막 하는 거 막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맞아.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인증서 같은 거 다운로드하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예. 맞아. 그거는 할 줄 몰라서 찾을 줄도 음, 모르고 거기에 대해 맞아. 익숙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계속 음, 익숙한 사람들은 탁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게임도 탁탁탁탁 들어갈 줄도 알고 수정할 줄도 알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코칭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오 되게 제가 막 코칭하고 하는 게 저 사람과 나의 사이 갭이 엄청 클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저도 원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사회자라든가 이런 MC를 본 사람은 나의 갭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전문성은 다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면에서는 아 그냥 이게 내 전문성이기 때문에 거기 흔들림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음,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굳이 내가 찾아본다면 저한테 잣대를 댔을 때 그게 뭐냐면 봐봐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게 시시한 것들이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유치원 애들은 그게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상관관계를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시시한 걸 계속 가르쳐 주다 보면 나중에 발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는 시시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네, 어느 순간 시시해 되는 타이밍도 오겠죠. 저처럼 지금처럼 막 너무 사람에 대해 알다 보면 거기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이 예를 들면 100년이라는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평생 유치원 선생님만 해야 되나? 아, 이런 흔들림은 있겠죠. 아, 네, 이해되죠? 아, 네, 뭔지 알 그래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또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이 유치원 애들을 초등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초등생을 중학교 애들로 바꿀 수도 있고 중학교 애들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내 성장에 대한 그게 항상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아, 흔들림이 뭐가 있냐고 봤을 때 제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장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음, 그게 초반에는 오직 타인의 성장, 오직 내 수강생들 성장, 오직 내 수강생들이 아, 나만큼 돈 벌 수 있게끔, 나만큼 뭐 일주일에 4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나만큼 돈 벌 수 있게끔, 그리고 나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끔, 나만큼 음, 관계십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게끔, 리더십을 얻을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복제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원래는 과거에는 꽉 차 있었죠. 예. 그거 하는 것도 벅찼으니까. 근데 지금 음,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수강생들한테 80이라면 나한테 이제 20 주려고 하고 수강생들한테 70이라면 나한테 30 주고 그 포트폴리오를 점점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아, 아,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한테 먼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다가 나중에 타인한테 가져가는데 전 23살 때부터 항상 타인이었어요. 예. 음, 그래서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종교처럼 붙잡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기심으로 내가 스스로만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나는 탤런트가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 음, 입장에서 그게 제 원래 직업이었으니까 그걸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음, 근데 저도 음, 지금 돌이켜보면 제 고객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는 음, 댄서 했을 때 고객이랑 댄스 강사했을 때 고객이랑 다단계 했을 때 고객이랑 오피스텔 팔았을 때 고객이랑 땅을 팔았을 때 고객이랑 뭐 고객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네네. 자영업 뭐 알바하면 알바의 고객이랑 고객이 다 층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내가 음, 섬겼던 고객들이 돈이 아예 없는 고객이랑 중산층이 있는 고객이랑 피디님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몇십억씩도 네, 그래도 다 네네. 현금화하면 몇십억씩도 나온 이런 고객을 네네. 섬긴다거나 그리고 음, 심지어 고객 중에도 또 몇백 자산가도 있고 뭐 이런 고객층이 음, 점점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아, 고객층이 원래는 그런 고객층으로 내가 섬길 생각을 원래는 못 했죠. 네. 음, 근데 아,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자꾸 어떻게 보면 나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고객층들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음,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은 부자를 또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발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음, 요즘에는 투자에 관한 그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관한 책들도 좀 더 한국의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찾아보려고 음, 하고 과거에는 투자자에 관한 책들은 보고 있지만 인문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런 슈퍼 개미들 것도 그렇고 그리고 좀 고전의 음, 그런 예,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찾아보고 아,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웠던 사람들도 멘토가 처음에는 비즈니스맨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비즈니스맨도 더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들 레이 달리오라든가 워런 바핏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찰리 망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찰리 망거 음,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책을 400권씩도 넘게 계속 읽었대요. 매년. 그럼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은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찰리 먼거가 된 이유는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아, 내 좀 짬나는 시간에 더 많은 책들을 많이 음, 읽고 그리고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접하고 더 공격적으로 한번 발전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흔들림이라고 하면 내 직업에서는 흔들림이 없고요. 다만 내 아, 개인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으로 내가 평생 하는 게 맞나? 이런 아, 정도의 흔들림은 있겠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지금 이제 이거에 이어서 제가 이제 좀 또 오늘 하자고 하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갈 줄 모르고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와서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를 지금 이제 유치원 선생에서 더 다른 걸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저에게도 저는 이제 저만 찾겠다 그러고 뭔지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업자로 어쨌든 20년 브로커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나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수익이 안 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짜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저에게 본업을 찾아야 된다고 이제 맞아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나는 본업이 있는데 왜 자꾸 본업을 찾으라 그러지? 나에게 본업은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내가 본업이 뭐냐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는 끝점은 교육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나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누구를 교육시켜? 내가 지금 현재 안락한 지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안락한 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고객을 그냥 어떤 고객이 와도 그냥 뭐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러는데도 문제 있었던 것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뭐 클로징까지 가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이제는 정말 그냥 집에서 전화 한 대로도 오면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뛰어도 이제는 진짜 뭐 내가 사무실까지 안 나가도 다 이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본업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거가 이제 뭔지는 알고 끝점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이제 끝점은 어쨌든 타인에게, 저는, 이 일을 제 가족과 나 지금까지 하면서 저도 타인을 위해서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거는 내 생각이었던 거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뭐, 그분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저는 또 이제 저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거였는데, 이 교육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님을 보면서, 어, 정말 쉽지 않는 길이라는 게 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앱에서 볼 때는 가리키는 게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학교 선생님도 그냥 그 시스템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고, 뭔가 커리큘럼이 있으면 커리큘럼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하는 이런 교육산업은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장시켜서 그 사람을 더 현재보다 더 낫게, 돈도 더 벌 수 있게, 그 사람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교육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이 안에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 그렇게 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20년 동안 이런 해온 것들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려면은 정말 교육산업으로도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제 나이도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게 그래, 항상 내 안의 거절이라고 내 음,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디님 나이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족을 네, 지금 얘기한 게 본능적으로 인식해 보아야 한번 뒤돌아서면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면 피디님이 혼자 살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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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유전자라고요. 음, 그러면 유전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유전자적으로 내가 내 뭔가 자녀한테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녀도 만약에 태어나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생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이거 내 자녀를 위해서 아빠가 이런 식으로 타인한테 이렇게 막 사업을 어떻게 막 성공시키고 막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막 이런 어떤 모든 이런 프로세스들을 엔지니어링 잘 해가지고 그 사람 돈도 벌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어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빠의 이런 영향력 안에서 그 습관과 기질을 배우고 아빠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나중에는 나도 사회 나와서 깨닫고 보니 아, 이런 원칙과 이런 것들을 기어코 그렇게 고집한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아이 입장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나하나 합체해줘야 되는 그 DNA, 그 유전자적인 어떤 물려줘야 되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전문업인데 저는 근데 아직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23살 때부터 나는 우연히 이 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음, 피디님 같은 음, 경우는 내 나이가 이제 피디님은 30대가 아니고 40대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욱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결핍하고 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다른 새로운 업이 아니라 이거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후대를 지키기 위한 피디님의 그 나름 데이터를 이 지구촌에서 나름 용기 있게 싸워서 얻었던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음, 유전자적인 어떤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정보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남녀가 섹스해가지고 그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기질은 전달이 되는데 세부적인 거기에서 우리 그 기질을 어떤 환경에 놓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다르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네, 네, 때는 네.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절대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자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아, 아,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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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서부터
받아서 배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 가문에서는. 근데 이 네네네네. 위에서부터 받아서 배웠던 애들의 그 어떤 문화와 이 정보력은요. 저녁에 뭐 유대인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밥 먹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서 그거에서 소소하게 정보가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냐 5일 동안 가족들하고 밥 먹는데 부자들 가족들하고 밥 먹는데 거기에 원칙을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원칙을 하나하나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 아이가 10대 되고 20대 되고 30대 되잖아요. 이 아이는 일반 가난한 집안에서 룰이 없이 그냥 가난한 집안에서 그냥 태어났던 애들하고는 정보력과 그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누군가는 똑같은 뭐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30대라도 부자의 30대와 가난한 사람들의 30대는 그 출발점이 달라요. 왜? 가문에서부터 이게 누적됐던 정보과 그리고 가난해서 그냥 개나 소나 다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배경을 태어났던 애들하고는 아무리 육체적으로 예술적으로 속궁합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음, 뭐 섹스는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정보와 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어지면서 거기에 갭 차이가 엄청 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 심한 게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걸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는 음, 결국에는 안 맞는데 결국 누가 뜯기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이 사실은 내 나이에 이런 부분들을 네. 걱정할 게 아니라 내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피라미드 그 꼭대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양 거기에 계열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이걸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억대 연봉 됐다 하면 억대 연봉 누구나 벌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몸을 팔아 벌든 뭐 어떻게 더럽게 벌든 은큼하게 벌든 벌 수는 있는데 유지하는 건 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네. 실력의 영역이에요. 돈은 아, 버는 건 누군가를 잘 만나서 혹은 내가 그 흐름을 타서 나름 어쨌든 운으로 내가 이 억대 연봉 될 수는 있지만 억대 연봉을 유지하는 거는요.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그거는 관리 영역, 그건 실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서 내가 억대 연봉을 만들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보통 실력에서 그게 인품이 나쁘든 어쨌든 그 상관관계 운을 잘라내든 걔네들이 먹튀를 하든 무슨 일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음, 피디님도 정병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에 지금 자기가 모았던 자산이라든가 지금 자기가 이게 내가 어디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이거를 아이한테 연결됐을 때 이 단계를 딛고 딸아이와 아들들 이거 딛고 더 잘 사는 모습을 피디님은 나이 들면서 할머니 되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아니 나이는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부동산 브로커만 일을 20년 앞으로 30년 계속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교육 사업에서 이 복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유전자를 잘 지키는 이거를 더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일만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보험 네, 같은 네, 걸 네, 네. 하고 누군가는 음, 뭐 어쨌든 뭐 체육만 하고 누군가는 뭐 이런 일만 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나이가 드는데 얘네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보를 보호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음, 정도 자산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세에서 2세 와가지고 3세에서 보통 다 망가지고 망하는 이유가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댄서인데 댄스 강사와 댄서의 차이처럼 나는 춤을 잘 추는데 누군가를 춤 잘 추게 하는 거는 다른 일이라 다른 네, 법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피디님이 돈이 있다고 피디님 뭔가 안락지대 있다고 얘네가 안락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복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디님이 음, 예를 들면 이런 훌륭한 용사고 막 훌륭한 리더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훌륭한 리더로 복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훌륭한 리더인데 훌륭한 리더로 복제해 주는 거는 다른 업이에요. 다른 리더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 자녀도, 저 사람 선생님이니까 교사니까 저 자녀도, 교사의 자녀가 오히려 더 공부를 안 맞아요. 하거나 더 맞아요. 이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뭐냐면 유전자를 지키지 못하고 가문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피디님. 그래서 맞아요.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제 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배웠던 거를, 제가 얻었던 거를, 이거를 물론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 수강생들한테 이 유전자를 제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음, 피는 아니지만. 그 거기에 음, 맞는 사람끼리 맞춰가지고 제 1대1 코칭도 받고 저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찾은 거예요. 나의 음, 본업을 찾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여자구나. 나 이렇게 일 잘하는 여자구나. 나 과거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거구나. 나는 원래 나쁘게만 봤는데, 표면적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관점 해석해 주니까 나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유전자를 지키는 일이에요. 다만 내가 내 아, 가족들한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수강생들한테 23살 때부터 이 업을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도 우연히 이 업을 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뭐 되고 싶어? 저 경찰이요. 저 과학자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뭐 되고 싶었냐고 물어보면 제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하는 그런 뭐 코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 지금도 음, 아마 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우연히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15년 동안. 네. 그래서 이게 제가 30대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점점 지킬 게 있는 사람일수록 제 업을 그대로 따라야겠고 제 업이 어떤 업인지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를 제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코칭해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제가 네, 하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도 원하고 네, 웬만한 맞아요. 부모들도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도 원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성공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까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비유해서 했는데 음, 유치원 선생님은 그 기능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네, 입장에서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때요? 그냥 음, 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음.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맞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네, 저도 제 수강생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코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코치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코치가 되는 거 1번 자기 스스로가 실험을 겁나 많이 해야 되고 2번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맞아요. 1번 실험했던 거, 공부했던 거 계속 통합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실수도 정말 망하지 않는 실수를 또 골라서 또 찾아 해야 돼. 망하는 실수를 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콜드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상호명에 그렇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제 그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본업을 이제 뭔지는 알고 그쪽으로 지금 해서 뭐 이렇게 실험도 저도 해보고, 안 해봤던 것도 하고 뭔가 하니까, 어, 조금씩은 변화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이런 맞아. 것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부동산 20년 동안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오기까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20년 했다고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런 교사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 지금 딱 말한 게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본업을 이제 뭔가 저도 꺼내고 싶고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고 이제 좀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려면은 정말 많이 실험도 해야 되고, 꺼내야 되고, 뭔가 다른 이 길을, 이거 일은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 교육산업으로 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게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60인데, 이걸 공부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갖다가, 얘기 드린 거예요. 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걱정할, 걱정한다는 건 사치예요. 그거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마치 내가 진짜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그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돼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금, 저는 이렇게, 이 돈 버는 일 말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아, 하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집에만 있었거든요. 상담 가고 이런 것들. 그런데 밖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새벽에도 지금 가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운전하는 거를 잘 무서워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나는 못 나가 이랬는데 요즘 제가 선택한 거는 그럼 안 되면 내가 발로 뛰는 걸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못 가는 길을 갔다가 몇 번을 이용을 해서 막 물어서 저는 버스를 많이 안 타봤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면 벌써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에도 불구하고 버스 타고 막 두 번, 세 번을 해서 끝까지 안 되면 전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직접 뭔가 안 되는 거를 핑계 대지 말고 해보자. 안 되는 거는 제가 운전하는 걸 그 무서워하는데 마인드가 되게 그걸, 좋아요. 그 마인드가 네,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렇게 그 쉬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서 그때 가고 싶었던 그 장소를 가고 버스를 물어보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은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을 이제 하니까, 그리고 저녁에 또 하수, 그다음 금요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저녁에는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뭔가 책도 그리고 예전에는 딱 대표님께서 해주는 그쪽만 읽었다면,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적인 것도 더 깊게 책을 읽어야 되고, 뭔가 하니까, 하면 할수록 좀 뭐라 그럴까, 어, 이 방대해지는 거는 느끼는데 해야 되는 게 더 막 이렇게 집중은 되는데 내 안에 어, 좋아요. 이게 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내가 이걸 막 지금 돈이 막 필요해갖고 뭐 그 정도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친구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전화가 와요. 그럼 나 수업 들어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이러고 딱 자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니? 너 근데 그거 해갖고 뭐 하려고 그러니?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야, 너 진짜 나중에 뭐 유명인사 되려고 그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새벽,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보고 할머니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80, 87세라고 했나? 83세라고. 그러니까 꿈이 뭐냐고. 앞으로 미래 어떤 사람 되고 싶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87세 돼도 누군가는 그 87세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 너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잘라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다 그렇죠? 잘라내고, 친구들을 네, PD님한테 그게 나쁜 음, 영향이라는 거예요. 너 정도면 맞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 너 뭐 앞으로 유명해서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꿈이 없으니까 피디님이 꿈이 있는 꿈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갈등이 되고 자기는 뭐가 되지? 왜냐면 피디님 너무 성장해 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심리가 지금도 있어요. 느껴지는 그렇게 거예요.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제 저에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어라든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단어가 이 선별이 돼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책도 이제는 제대로 좀 읽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책만 이렇게 읽혔다면 그게 나의 경험과도 같이 어브랩이 그게 교육 되고, 사업 하면서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을 거기에서 찾는 것. 오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뭔가 받아들이는 것도 하고, 뭔가 실험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근데 이게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뭐 해야 그게 아닌 거고, 어제도 저희 딸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많이 늘었더라? 제목도 많이 늘고, 이러면서 이제 예. 딸이 이제 유튜브를 봐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딸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야, 너도 나중에는 거기에서 계속 직장 생활만 할 생각하지 말고, 너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 30 되기 전에 그거 봐, 너만의 브랜드, 그거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정병임이라고 한 사람이 1년 전에는 딸하고 소통했을 때 감히 맞아요. 딸아이가 미국에 유학하는데 나한테 무슨 뭐 브랜딩? 근데 피디님이 지금 맞아. 오히려 역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단순히. 근데 맞아. 너무 신기한 게 또 그래가지고 근데 딸이 예전에는 야 처음에 이거 제가 했을 때 막 해가지고 야 너도 앞으로 이렇게 했거든. 엄마 나는 내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엄마 거는 엄마 거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만의 브랜딩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고 30 되기 전에 나는 이제 지금 26이니까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걸 경험해봐. 그 돈 모을 그렇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30 이후부터는 너도 뭔가가 이 시스템 안에서만 그 안에서 그렇지. 월급이라는 거 말고 네가 구축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32부터는 너도 유튜브를 해봐 그랬더니 엄마 나는 유튜브 안 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리고 혹시 아니 우리가 이게 가족 사업이 될지도 그렇지. 네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데 혹시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너하고 또 뜻이 맞아가지고 네가 나를 우리 가족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애가 그래 그럼 엄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엄마가 변화된 거 하면서 좀 딱 잘랐던 그게 긍정적인 그렇지. 이게 딱 자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인정을 좀 해주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유전자라는 게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하고 대화가 전에는 밥 먹었니? 열심히 하고 네. 있니? 뭐가 하고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그래서 엄마는 좀 이게 60에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너는 일찍부터 이 시작을 하면은 훨씬 남은 인생이 너만의 시간이 그 여분도 있고 그래서 꿈틀거림도 우리가 지금 있고 네, 얘기하는 게 사실 이론이 네, 아닌 거예요. 교육 사업은 네.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과정에 우린 진행 중에 있고, 피디님도 사실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봐봐요. 아, 그래요? 1번 교육 사업 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네. 그거 하고 아, 있죠? 자, 네. 2번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노출이 돼서 타인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일단 자녀한테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엄마가.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그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3번 뭐냐면 지금 저랑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인터뷰. 단순히 코칭 수업도 요즘에 신청을 자주 안 해가지고 코칭 신청 수업을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걸 제 채널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노출시킬까? 정병임이라고 한 사람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라든가 자기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우연이든 뭐 의도적이든 나오다 보면요. 사람들은 피디님 얼굴, 피디님의 나이, 그리고 피디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육 사업의 1번, 그러니까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비 효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음, 교육 사업하면 뭔가 패키지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이게 교육 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나비 효과부터 어느 정도 부채질을 해줘야 돼요. 그 부채질을 하는 게 1번 내가 평소에 습관이 달라져 배운다. 그다음 2번 네. 내가 가족들한테부터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 비전이 생겨가지고 그 영향력을 단 1%씩이라도 조금씩 영향을 준다. 그다음 3번 지금 타인한테도 누가 우리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네. 누군가는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 사람들한테도 정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그 사람들 피디님의 채널에 들어가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네. 저랑 인터뷰했을 때랑 지금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 우리의 이 과정을 보면서도 배워요. 네. 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피디님은 음, 이거는 교육 사업이 아니고 뭔가 피디님도 제가 다 이루었던 거, 제가 다 해냈던 네. 거, 제가 다 네. 제자들만 있고 이런 어떤 그게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나도 누군가한테 한다고 하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되는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15년 동안의 어떤 열매라면
네네. 피디님은 그 열매 전에 저를 못 봤단 말이에요. 열매 전에 저를 봤다면 저는 또 열매에서 봤겠죠. 뿌리에서는 서로 안 네네네네네. 보여요, 피디님. 근데 네네네네. 지금 맞아요. 누군가는 어때요? 피디님은 심지어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피디님의 추종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이 이렇게 노출된 음, 것도 열매인 거예요, 일부.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네. 피디님은 간접적으로 저랑 협력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나중에는 뭐 아, 독립하든 하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의미 없는 게 이미 하고 있고 아, 이미 해 아, 왔었고 다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까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래? 음, 피디님 어느 순간 근데, 아, 나 모든 걸 다 맞아. 내려놓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겠다. 결단해도 아마 실패할 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고 가고 지금 어쨌든 선택과 이제 집중할 시기도 좀 이제 왔다는 느낌도 제가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이 교육 산업이 쉽지 않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거를 갖다 타인한테 내가 도움을 누군가에 주고 뭐 이렇게 교육산을 하려면 정말 내가 많이 알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정말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간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까 양면성이라는 게 음, 이 본업도 지금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가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선택과 집중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점 더 이게 좀, 여기에 시간 투자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MF 케어도 예전에는 그냥 그 책좀 읽고 가서 발표 몇 개만 한다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면 벌써 화요일, 수요일 거 수업할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뭔가가 막 이렇게 고객들이 그 하면 화요일, 수요일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비워놔야 된다나 이게 있고,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의 이제 제한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게 대표님은 답을 주는 게 없잖아요. 항상 이제 답을 제가 찾고 물어야지 그 다음에 답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시점에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지금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제가 제일 1년을 지금 시점이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어, 생각을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뭐 말하지만, 그리고 뭐 목표와 계획도 없고, 오로지 저만 좀 찾고 싶어서 했던 거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뭔가가 막 꺼내면서 불편하고, 내가 이걸 지금 이게 약간의 그 거절과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1년짜리 끊어놨으니까 내 자존심상, 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깊게 생각을 해본 게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게 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 재는 게 아닌 거고, 과연 내가 이렇게 아이도 있고, 뭔가 내 안에 거절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데, 근데 가야 되는 건 확신하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더 이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 이제 한 번에 또 이제 이렇게 홀이 되면 대표님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가져가야 될 이런 좀 그 피드백을 좀 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피디님이 봐봐요. 교육 신청을 빨리빨리 일달 신청을 요즘에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원고도 지금 뾰족해지지 않잖아요,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점점 좀 흐려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이걸 전달을 하고 싶은데, 지금 대표님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기, 어, 일단 제가, 피디님 네,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맹이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지금 피디님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 누군가는 되게 하고 싶은 거인데 피디님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디님이 거기에 만약 멈추고 있으면 누군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도 피디님께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피디님이 성장해야 되는 유일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과연 교육 사업이 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네. 다만 이걸 했던 사람만 알아요. 어떤 게 했던 사람이냐? 1번 교육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아니 유전자를 보호해야 되고 유전자적인 면에서 내가 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진짜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네.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송군들을 바라봤을 때 그 송군들이 다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맞아요. 왜? 아이들은 할머니 돈을 위해서 저렇게 가식이구나. 이걸 피디님 깨닫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공허한 게 없어요. 맞아요. 내 사람들은 피디님이 음. 돈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후대들이 피디님을 가지고 있는 거 돈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할머니라고 했을 때는 예의를 차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최대한 피디님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하려고 될 거예요. 아, 네. 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무슨 뭐 선택과 집중, 뭐 선택과 집중 어디 쪽으로 하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 어디 몰라서. 쪽으로? 그래서 대표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기 핵심은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피디님. 아, 네. 핵심은 나는 그냥 이제 본질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진짜 본인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피디님의 멘트가 뭐예요? 난 나를 찾고 싶어서 여기 PCM 네, 했다. 네, 네. 네. 본질적인 건 나를 찾으려면 제대로 찾자. 나를 찾는 게 뭐예요? 음, 나는 나중에 늙어서도 위상이 있고 싶고 품위를 지키고 싶고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이 나를 존경하는 걸 원한다. 사실 그게 피디님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 맞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피디님 행복하던가요, 진짜? 아니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요. 그게 왜 돈도 안 그러냐? 쓰고요. 살아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그 느낌을 내가 받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걔네들 입장에서도 따님이 지금 26살인데 피디님하고 대화할 때 밖에 나가서 따님은 지금 피디님하고 대화하는 거 전부 다 오픈 안 해요. 밖에 다른 사람한테 야 우리 엄마 유튜브 하더라 요즘 유튜버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리그에 따라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유튜브를 또 어느 정도 잘하고 진짜 더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그 시점부터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어렸을 때 걔 이제 26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16살 때 엄마가 어떤 걸 겪어왔는지 걔는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음, 유전자를 보호하고 내 후대들한테 진짜 중요한 유전자를 남기고 정보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걔는 이제부터 똑바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나이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1번 저라는 사람은 지금 30대에 이걸 이미 15년 동안 해왔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네. 했을 때 잘했을까? 지금 피디님이 저를 봤을 때는 아, 나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 저 교육사업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피디님 저를 봤을 때 저는 지금 10단계에 있어요. 피디님. 그러면 음,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애기의 고추 딸랑딸랑 쬐끄만 고추 딸랑딸랑 애기 오줌 싸고 바지에 오줌 싸고 할 때부터 내가 10단계였을까? 아니에요. 저도 0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10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디님이 10단계를 보니까 난 저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1단계를 봐야죠. 아이스강이 그때 아, 한참 15년 전에 그 1단계를 봐요. 제 1단계를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 1단계 1번은요. 누구랑 함께 하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제 네, 또, 1단계는 댄스 강사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저는. 아, 댄스 네. 학원하고 다단계 영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거기에 복합적으로 제가 얻었던 정보에 대한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거기 또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
그 경쟁자에서 내가 우뚝 어때요? 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 유전자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저도 처음에.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음, 제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한 게 아니라 타인을 춤을 잘 추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AO 크루라고 치면은 제 제자가 거기에 네명이 있어요. 댄스 강사 하면서 제 제자가 거기 네명이 있어요. AO 크루라고 치면은. 네. 아, 케이팝이 멜버른에 원래 없었어요. 네. 네. 제가 갔을 때 딱 1년 정도 어떤 베트남 사람이 잠깐 그 클래스를 맡았던 걸 제가 맡았거든요. 제가 클래스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맡았던 걸 내가 맡았더니 거기에서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제가. 멜버른. 엘리자베스 음, 스트리트 거기에서 끝점으로 가면 패션 스튜디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란 간판에. 예. 그게 뭐예요? 제가 했던 업이었어요.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네. 뭐였어요? 누군가를 동기부여시키고 누군가를 돈 벌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아, 리크루팅하는 걸 돕게 만들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전화해서 약속 잡는 거를 하나하나 기술적인 면에서 오면은 누군가를 스피치하는 거, 누군가한테 어떻게 잘 하는 그 지혜를 그때부터 계속 나눠주려고 나누는 거 음, 23살 때부터 했어요. 그게 음, 1번인데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이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전 댄스 강사 할 필요도 없었고 다단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전 지금 돌아가라면 너 유튜브만 하면 돼요. 음, 봐봐요. 1단계에서 내가 했던 거를 지금 PD님이 댄스를 내가 시켰어요? 댄스 강사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단계 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보험을 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PD님한테 네네네네네. 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단계 vehicle, 그 도구를 가지라고 했죠. 저처럼. 아, 네. 23살 때 나이 1단계 도구는 뭐였어요? 타인을 성공시키고 타인한테 영향 주는 도구. 그게 유튜브예요, 음, 지금은. 그게 그걸 피디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1단계를 피디님 이미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스마트하게 하는 거예요. 제 음, 23살 때부터. 왜? 피디님이 23살이면 저처럼 막 해도 돼. 근데 피디님이 지금 나이에 최대한 적게 틀리고 틀리더라도 더 발전한 곳에서 틀리고 싶단 말이에요. 네네네. 유튜브가 정답이에요. 자, 1번 음, 유튜브를 하면서 어때? 더 많이 나누고 사람들이 피디님이 원고를 들었어요. 식상하면 안 돼요. 점점점 네네네. 원고가 길어지고 뭐 알맹이 없는 얘기라고 선택과 집중하면은 그건 어느 누구나 다 얘기했던 키워드예요. 그 네. 키워드를 아, 가지고 누군가 주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근데 그게 음, 어때요? 알맹이 있는 걸 하려면 어때요? 아,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돼요. 봐봐요. 인터뷰도 충분히 자극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피디님이. 왜? 네네네. 맞아요. 그냥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안 놔주고 끝까지 요걸 또 찝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나를 또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네? 이건 완전 우리 다 방송이 공개되는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거기에서 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네네네네. 핵심이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디님이 지금 인지해야 되는 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나를 찾는다에서 세부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야. 키워드를 아, 네. 쪼개가지고. 그래서 키워드를 네. 쪼개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음, 아,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건 10단계부터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이미 하고 그리고 1단계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가는 거구나. 난 그리고 이걸 이미 해 왔구나. 이걸 인지해야 되죠. 그럼 피디님 아, 그다음에 2단계 있고 3단계 있고 4단계 있고 어느 순간 피디님도 10단계 올라가 있겠죠. 그게 5년 뒤든 10년 뒤든. 음, 근데 처음부터 10단계를 바라면 미안하지만 맞아요. 제가 오늘도 헬스장에 갔다 왔는데 몸 좋은 사람 있어요. 저 처음부터 그걸 바라면 안 돼. 그건 10단계예요. 맞아요. 난 그래서 오늘 맞아요. 가서도 내 주제에 맞게끔 예,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요즘에 아파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음, 내 주제에 맞게끔 또 복근 운동하고 코어 운동하고 플랭크라든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가슴 운동 좀 이렇게 하고 뭐 데드리프트 음, 같은 거를 이게 중력을 그렇게 안 치고 살짝 하고 그 내 음, 주제 파악하는 만큼 한 거예요. 원래 내가 그보다 더 센 것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네네네. 무슨 말인지. 네. 근데 그게 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항상 이성적으로 그,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아, 이성은 이론이 이론적으로. 네. 아니에요. 맞아, 예. 맞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요즘에. 그래서 수업 받고 뭔가 그래서 코칭 하고 책 신청을 많이 읽고 하시면 돼요. 이 핑계 같지만은
이 시간이 실은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화요일 날 해야 되고 수요일 날 또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 성향이 신청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또 뭐라 그럴까 다 제거를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항상 핑계죠. 거절을 내 안에 있고 맞아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만들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다 피디님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1대1 코칭을 365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도 못 해요. 만약 피디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왜? 부담이 다음 너무 되니까. 주부터 항상 다음 또 코칭 주부터 받으면 또 깨질 거를 생각하니까 또 부담이 되고. 맞아요. 다음 주부터 근데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약속하겠습니다. 프라이빗에 하는 것대로 제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근데 맞아요. 그거를 그래서 피디님이 나름 약간 신라면 맛으로 내가 지금 해주니까 아까 신라면 맛으로 가는 게 나는 나한테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매번 이걸 코칭으로 생각하는 그 합리화죠. 이거는 네, 코칭이 아니고 네, 이거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타인한테 지금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네, 저는 네. 피디님 코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피디님도 도움 받겠죠. 질문하고 질문 받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1대1 코칭을 시간을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또, 네. 또 깨져서 1단계가 2단계로 제가 올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단계 올라가기 그러니까 위해서 지금 자꾸 제가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네. 이제는 또 한 번은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재밌어요.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을까요? 하고 어, 마지막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맞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본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그전까지는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 이랬어도 실은 아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그래 가지 뭐 그냥 이렇게 말뿐이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칭도 제가 아이들 코칭도 많이 신청을 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어차피 나는 이쪽으로 좀 안 갈 건데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변화된 게 이쪽으로 가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또 이제 가다 보면은 항상 그 흔들리는 거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인간인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일반 40대 이런 분들보다 더 흔들리질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 왜 안락지대에 지금 있는 데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안락지대 밖으로 지금 제가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을 지금 써서 정말 이 세상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세상 밖으로 못 나가서 늘 핑계를 대고 나는 운전을 못해. 나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 나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운동화를 신고 진짜 그 버스를 두 번, 세 번을 갈아타고 뭔가 이러면서 돌아오고 어디든지 다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저의 지금 이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어, 체력도 지금 굉장히 그래서 막 단련을 하려고 일부러 이제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좀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혼자도 좀 더 많이 걸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 주하영 대표님께서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표님들 거 또 올라오는 거 유튜브 우리 또 PD님들 거 유튜브 올라오는 것도 제가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난번에 2,500만 원짜리 교육을 그때 받았을 때, 거기에서 만보 걷기 이제 챌린지를, 시켰는데, 그게 왜 시켰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게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밖에 나가서 만보를 걷다 보면은 햇빛을 받게 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뭔가 하면서 그 에너지 기를 받아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제일 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가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뭔가가 안에 있으면 움츠러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흔들리는 것들이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대표님께 1대1 코칭 수업을 좀 더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실은 혼날까 봐 못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 이제 대표님께서는 많은 그 예전에 제가 킨즈 대학에서도 이제 보면서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학벌도 좋고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 최고인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을 거쳐갔는데 여기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표현일까요? 어, 버틸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대표님의 그 방향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거에서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거를 가장 한 두 가지 정도 본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 내가 가는 방향성대로 끌고 가다 보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 말뿐이겠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을 두 가지 정도로 어떤 걸로 보시는지. 하나는 인품이고 하나는 배고픔이에요. 둘 다 하나는 품이 인품이고 들어가요. 인품과 배고픔. 배고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일단 인품은 돈을 벌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돈을 없었을 때 네네. 인품이 어느만 좋은지를 몰라요. 음. 먹튀도 그렇고 보면은 다 처음에는 다 막 입술에 기름칠 바른 말을 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음. 보여주려고 하는데 돈 벌고 나면요, 예,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보통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미 내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를 과소평가하기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책을 음. 본다고 했을 때 책을 오픈하기 전이랑 책을 오픈했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오픈하기 전에 가치가 더 있어요. 네. 책을 오픈해서 다 보고 나면 그 책이 가치가 떨어져요. 예, 음. 뭐 속된 말로 야동을 본다. 그럼 야동을 보기 전에 그 비디오 1시간짜리 우리가 예를 들면 1시간에 야동 1시간짜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1시간짜리 야동 보기 전이랑 1시간짜리 야동 보고 나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기 전에 좀 더 설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상상이 들어가니까. 왜냐면 보기 전이니까 그 1시간을 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되고 1시간을 보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필요한 뭐 카드를 꺼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네네네. 보고 나면은 절대 저거 안 봤을 안 텐데 봐요. 뭐 돈 이럴 수도 아깝다. 있고. 뭐. 예. 음. 그리고 지난번에 뭐 2,500만짜리 조한영 대표님 받았던 교육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다시 나보고 받아라 하면 전 그 교육 안 받을 거거든요. 음. 근데 음. 받기 전까지는 그 교육이 2,500 그 네.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만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2,500만짜리 교육에서 만보 말고는 지금 받은 게 그렇게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PD님 같은 네네. 경우는 PCM을 받아가지고 PCM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지금 PD님 계속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네. 통합적으로. 그 대부분 교육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육은 받아서 거의 다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교육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네. 가치가 있는 게 있고 가치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것도 또 받기 전이랑 받은 이후에 다르단 말이에요. 인품이 나쁜 사람의 특징은요. 조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갔단 말이에요. 2,500만 원. 근데 다른 네. 수강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네네네네. 그 싱가포르의 그 회장의 그 석세스 리소스 그 교육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네. 그 다른 수강생 얼마 많을 거예요. 유럽에도 있고 뭐 네네. 어쨌든 전국에 그렇죠. 전 세계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거 한국에서 그때 몇 명이 받았는지 하는데 일단 1번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환불권이 여러 명이 터졌어요.
음, 수업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한 번인가 했어요. 네, 받고 나서.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번 사람들 그 안에서 조양 대표님처럼 만보 걷기라도 얻어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음. 누군가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뭘 배웠는지 다 까먹고 있었고 웬만한 유튜브 AI 챗 GTP한테 물어보는 내용을 그 사람 다 가르쳐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받기 전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고 까먹을 수 있고 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웬만한 사람들이 2,500을 냈는데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심지어 저도 다시 받아라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 음, 적어도 조양 대표님은 그걸 받고 음. 나서도 만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교육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칭찬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네네네네. 그게 인품의 차이예요. 음, 그래서 음, 음. 제 교육 받는 사람도 제가 대단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 교육을 듣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수강생이 대단하더라고. 1대1 코칭 받는 애들이. 아, 그게 뭐냐면 1번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네. 저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 그게 뭐냐면 배고픔 때문에 저를 선택했던 거예요.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음, 나를 찾고 싶은 결핍,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저를 선택한 거고. 어떤 네네. 사람들은 빚이 있어가지고 빚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 배고픔이 있어. 배고픔마다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네네네네. 선택하고 나서 끊임없이 유지하고 끊임없이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7개월 듣다가 갑자기 7개월 그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어쨌든 제가 이제 못하겠다면서 이제 먹튀 사건이 나오거나. 예. 음,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 저랑 함께 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어쨌든 나를 받아줘가지고 막 감사하고 날리고 그리고 계약도 네네네네네. 5주밖에 안 되는데 7개월 된 차에 무슨 자기가 마치 계약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음, 있더라고요. 계약자는 아, 내가 계약 주인이고 내가 그렇죠, 그렇죠. 공급자인데 공급자와 상관없이 저 돈가스 딱 3,000원치만 먹었어요. 10,000원짜리인데 3,000원치만 먹었어요. 3,000원 말고 7,000원 환불해 주세요.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 실제로 식당에 가서 혹시 본인 어느 정도 먹다가 이렇게 그 먹은 것만큼 내고 나머지는 안 내면 되냐? 어떻게 이게 식당하고 비교해요? 하면서 자기가 막 따져요. 음, 그러면서 자기를 음, 이상한 사람이라 몰아간다. 그게 아, 뭐냐면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상해져요. 그러면 제가 수강생들 퀸즈 대학 봐도 수강생이 정말 많았는데 그 수많은 수강생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 네네네네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00명이 음, 넘으면요 진짜 많아요. 수강생이. 그것도 아, 제가 막 네네.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 유명하지 네네네. 않은데 1,000명이 그동안에 넘었다? 그리고 그 천 엄청난 명 거죠. 중에서 내가 한 명 한 명 얼마나 잘 보살폈겠어요. 생각해봐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네네. 1대1 코칭이 메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줌으로 다 했단 네네. 말이에요. 예. 네네네네. 근데 줌으로 하는 게 아무리 일주일에 처음에는 매일 하고 나중에 일주일에 3번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 네네네네. 정도로 해도 안 바뀔 사람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안에 인품과 배고픔이 유지가 안 되고 없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거나 없거나. 근데 아, 그거를 계속 함께 해왔고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 항상 소수예요. 인품이 음, 좋은 사람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아요. 그 음, 부분들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네. 자기가 초반에 이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그 관점을 끊임없이 재해석해요. 그게 진짜 아,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책 쓰기를 하면서 그 책 쓰기를 하면서 그 대표를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음, 나를 1번으로 책 쓰게 만든 사람을 다른 사람도 내가 찾아갖고 뭐 대필도 해봤고 했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나를 책 쓰게 만들었어요. 음, 나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그렇고, 예, 손수, 네네네. 아, 예, 코치님도 그렇고. 그러면 제 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인정할 건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예. 음, 근데 다른 면에서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멘토로 삼고 막 그런 면은 없지만 사람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은 이게 좋지만 뒤에서 또 단점을 얘기하는 건 그건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 남들이 다 나쁘게 얘기할 때 이 사람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네. 그게 인품이에요. 왜? 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책은 아무나 못 내요. 네. 책은 저처럼 푸시, 강력한 압박의 시스템 안에서 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밑바닥에서 올라온 음, 사람들은. 음, 음, 인내심이 음,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대부분. 책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품 있고 그리고 배고픔을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처음에 찾아갔을 때 어쨌든 돈 쓰고 찾아갔다면 돈이 무조건 많이 써서 문제지. 책 쓰게 하는데 돈을 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저는. 음, 예. 아니, 책 쓰는데 5천만씩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5천만 예. 원씩 해요? 예. 몰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으로 1억 이상 교육비에 우린 쓴다고. 근데 그때 음, 포트폴리오 비중을 따지면 책 하나 쓰는데 거의 우리가 5천만 원 쓴 게 아니라 한 6천 몇만 얼마를 썼어요, 사실은. 근데 대충 계산 그냥 계약상으로 계산해 본 게 4,700만 원인가 되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우리가 현금이고 또 뭐 쏴주고 뭐 이렇게 샀던 것들 다 합쳐 보면 5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쓰되 돈을 잃는 거 언제나 벌면 돼요. 건강 잃으면 못 벌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돈은 잃는 건 있지만 우리가 경험을 얻었잖아요. 난 내 인생 그래 책 네. 한 권은 나왔잖아요. 책 한 네. 권 나오면 책 두 번째 권 나오는 거 너무 쉬워요. 그거는. 맞아요. 물론 그것도 시작이. 쉽지 않겠지만 책 한 권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피디님 지금 질문에 답하자면 배고픔과 인품이 잘못되어 있거나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저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저랑 함께 하면. 왜? 음, 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지. 같이 깔 때는 누구를 까고 싶어 하지. 이해돼요? 거기서 네. 혼자서 나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나 인정해. 이렇게 하면은 그 판을 깨 부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판을 깨는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제 네. 맞아요. 입장에서는 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매 결정일 판매 결정 내가 이런 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음, 식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소비자가 잘못된 사람들은 공급할 때도 돈이 안 되고 제대로 된 고객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부터 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네. 결정력이 판매 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 구매할 때 인품이 어떠냐? 구매할 때 음, 어느 만큼 책임지려고 하냐? 다른 사람 탓하는 걸 하냐? 아니면 내한테 책임을 가지고 있냐? 음, 음. 예. 그러니까 구매할 때 그 사람이 소비자의 패턴, 얼마나 아, 은큼하게 구매하냐? 거짓말하면서 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없어요? 피디님 부동산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니 물건 거짓말, 하나 구매할 때 구라를 안 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치기는, 거짓말 해도 다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들통나는 거짓말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보여지는 들통날 거짓, 거짓말하면 차라리 들통을 안 나게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들통나게 거짓말? 그거는 더 하수란 거짓말은, 말이에요. 다- 거짓말은 들통이 다 부동산의 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훨씬 그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내 얘기는 그건 거예요. 아, 구매자가 그런 은큼한 구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음, 음, 사람이 인생이 잘 될 이유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제 퀸즈 맞아요. 대학에 대한 그 모든 수강생의 대다수는 구매자가 은큼하면요. 저랑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 네. 예. 구매자가 은큼한데 제 원칙은 완전 뾰족한데 제 원칙이 제 수강생한테만 뾰족할 것 같아요. 박미영 사모님 아, 제 친척이에요. 제 사촌이에요. 음, 어렸을 때 같이 음. 자랐어요. 네네네. 뾰족해요, 저는. 이 사람한테. 지금 그러니까요. 만나지도 않아요. 저희 저, 부모님이 제가 얼마나 뾰족한지 알아요? 부모님하고 제가 호랑이에요, 호랑이 제가. 상상하지 네. 못할 정도로 제가 뾰족해요. 그거를 옆에서 봐버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설프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어때요? 제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제 정체성이 제가 평소에 했던 구매력이 구매자의 결정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 판매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속 안에서 나는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 잣대를 대고 그 사람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근데 네,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덤덤해가지고 다 그런 게 그런가 보다 기준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내 수강생들이 기준 높인다? 그거는 가짜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저하고 연결된 상관관계 연결된 특히 측근들이 더 힘들어해요. 제 수강생들보다 제 측근이 더 힘들어요.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때로는 되게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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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나 있을 뿐이에요. 다른 데는 되게 덤덤한 사람이에요. 제가 바보처럼. 음, 예. 그러니까 그게 네, 바벨 전략이에요. 네, 예. 아, 인품과 배고픔. 네,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냐면은 어, 제가 이거를 갖춰야 될 사람일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뭐라 그럴까. 전 제가 스스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스스로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기에서 아주 나쁜 인품은 아닙니다. 전 그것만큼은 제 스스로가 저한테 이제, 그걸 피디님이 말로 말고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인품을 증명하려면 다양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러고 나를 있어요. 발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송승현처럼 송혜교처럼 저렇게 유명할 때도 내 지금 인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송혜교처럼 저렇게 어, 예뻐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나한테 달려들 때도 내가 중개사 일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인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한 10배 수준으로 돈이 많은데 내가 이 인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족이 지켜야 되는 가족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이걸 카보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데 카보해 줘야 되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 가족을 감옥까지 보내는 거를 개입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어쨌든 그 인품을 지킬 수 있을까 봐봐요. 인품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피디님. 인품이라고 네네네네. 하는 건 다양한 나를 발견하면서 과연 내가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못생겼잖아요, 조금, 내가 만약에. 바람 못 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생겼고 예뻐요. 바람에 피울 수 있는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안 한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바람 안 피는 거랑 예쁘고 진짜 섹시하고 누군가 봐도 다 욕심날 정도로 침을 철철 삼키고 저랑 쟤랑 자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몸매와 그런 돈이라든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안 피잖아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후자가 더 힘들겠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그 인품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좀 더 찾아가면서 저의 인품을 체크해 가면서, 네, 가겠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항상 할 때마다, 네, 감사하고요. 많이 배우고, 네, 그리고 얻어가는 게 네. 더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